자, 우리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도 다시 좀 상기시켜 주시고요. 아까 산화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드릴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뭐 각각들의 명칭들을 한번 보셔야 된다, 그지? 자, 화학 반응을 얘기를 했을 때 좌측에는 뭘 놔야 돼? 반응식에서 반응물을 놔야 돼요, 그지? 화살표 찍 긋고 우측에는 생성물을 놔야 된다. 자, 이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될 때의 얘기입니다. 그 각각들의 입자에 대해서 산화라는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산소를 얻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죠? 거꾸로 환원이라는 것은 산소를 잃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 그죠? 자, 예시 있습니다. 두 개의 산화굴이랑 탄소가 만나서 순수한 굴이랑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이때 비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산소를 그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비교 대상은 비슷한 친구들끼리 봐줘. 비슷한 친구들끼리 당연히 산화굴이랑 굴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반응물을 보니까 산소가 있어 없어? 있어요. 반응하고 나니까 산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산소를 뭐 했는 거야? 잃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 환원이라 한다. 그죠? 그럼 탄소랑 이산화탄소랑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산소가 없었는데 생겼네. 산소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고. 쉽죠? 아래쪽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예시 나와 있다. 한번 보자. 이 예시들을 봅시다. 첫 번째, 광합성이다. 선생님이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들은 이 광합성과 세포호흡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을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시켜볼까요? 세진이 한번 해볼래? 네? 광합성 뭐가 필요해? 반응물 뭡니까? 포도당. 아니, 잠시만요. 그 빛에너지. 빛에너지 필요하죠. 산소. 산소. 진짜 진심이야? 아니요? 네. 아이씨, 아니요. 미치. 잠시만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다? 포도당. 포도당 화학식 뭐야? C, 6, H, 12, 12, 5. 6. 와우, 훌륭해. 더하기 뭡니까? 에너지. 아이고, 이런 세상에 산소가 나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어. 포도당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몇 개씩 필요하다? 6개. 맞아요. 6개. 6개. 6 달아주시면 돼. 외우기 안 어렵잖아. 안 어렵잖아. 그치? 자, 이제 곤란해요. 뭐가 곤란해? 비교하기 곤란하죠. 그치? 왜냐니까 얘도 산소가 있고 얘도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다 산소가 있네. 뭐 어떻게 해야 돼? 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 기억납니까? 뭘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 아니라 탄소. 너무 훌륭해요. 탄소 화합물끼리 비교하라고 해서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야. 탄소가 있는 애들끼리. 여기도 탄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비교하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해. 선생님은 이렇게 매번 세진이를 보면서
좀 뭐랄까 마음이 단짠이랄까 이렇게 쓰렸다가 기대치가 낮으니까 되게 기뻤다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산소 원자의 개수를 보셔야 돼요. 여기 산소 원자가 몇 개? 12개. 여기는 산소 원자가 몇 개? 6개. 그럼 산소 원자의 개수가 줄어들었네요. 무슨 반응? 환원 반응. 자,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되겠지. 산소가 6개였는데 산소가 12개가 되네. 산소가 많아졌다. 산화다. 되겠나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까꾸로가 뭐야? 이거 까꾸로가 세포 호흡이라고. 맞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완전히 까꾸로 뒤집으라고 했어. 그러면은 포도당 더하기 산소가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겠다고. 에너지들은 다 좀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광합성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야. 세포 호흡은 목적성이 에너지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죠? 요번에 이제 1-2-3 우리가 에너지 출입 있죠. 근데 나 그거 개인적으로 왜 가지고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돼.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 중학교 3학년 때 다 나오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게 수산화 발윤과 뭐 이런 그 있잖아. 그럼 광합성이랑 뭐 이렇게 세포호흡이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난 그거를 진정해야 된다. 왜 또 흥분을 해서 그죠? 요번 부분에서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 어쨌든 산소가 많아졌네. 산화. 산소가 줄어들었네. 환원. 너무 쉽다. 그죠? 그 다음 화석 연료의 연소 있어요. 여러분들, 화석 연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탄소. 탄소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C 몇, H 몇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급지게 뭐라고 불러야 되겠나? 탄화수소. 알겠죠? 탄화수소. 뭐라고? 탄화수소. 알겠죠? 탄화수소. 자, 화석연료는 무조건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세진이는 기억해야 돼. 날 지난주에 그렇게 잡아두고 물어봤던 게 이거잖아. 그지? 가장 간단한 화석연료가 뭡니까? 메테인이 가장 간단하죠. 메테인 화학식 뭐야? CH4. 연소를 시키겠다는 것은 누가 필요한 거야?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CH4랑 O2랑 만나면입니다. 기억해줘. 기억해줘. 무조건 반응물이, 생성물이 누가 나와야 돼?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에 개수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치? 개수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맞춰야 돼? 4. 누가 4인데? 4가 나와? 4는 안 나올 텐데? 2요, 2. 어디에? 그 여기 2달까 여기에? 그러면 산소가 2개. 그럼 산소가 여기가 또 2개 이렇게 달아줘야겠다. 그럼 탄소 1개, 수소 4개 다 맞죠?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하자고.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가 생겼네요. 산화. 그럼 이 친구는 환원. 산소가 줄어들었죠. 4개에서 2개로. 그지? 자, 요게 메테인인데 에테인이든 뭐 프로페인이든 뭐 뷰테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화석 연료 중에서 가장 간단한 메테인을 이용을 했는 거야. 보통 메테인을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 철의 재련이다.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 코크스의 산화라는 게 있어. 코크스가 뭐냐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우리가 철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탄소가, 코크스가 산소랑 만나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 뭐가 만들어져? 탄소랑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여기서는 일산화탄소 만들어진다. 이거 주의하셔. 우리가 보통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화학 반응 계수를 또 맞춰주시면 2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은 산화다. 자,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요? 얘 환원이라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설명은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드릴게. 그 다음 우리가 철이라는 것을 자연계에서 얻으면은 이 친구가 산소랑 만나져 있어요. 그래서 산화철의 형태인데 산화철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Fe2O3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게 누구랑 만날 거냐 하니까 우리가 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그지? 일산화탄소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수한 철을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철 2개.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 뭘까? 이제 남은 것은 일산화탄소랑 산소밖에 안 남았어. 뭐가 만들어지면 좋겠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좋겠죠. 자, 요거 개수를 뭐 맞추는데 시간 쓰는 건 조금 아깝습니다. 쓰면 그냥 외워버렸어. 33 달아주시면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엔 산화철과 철을 비교를 해야겠지. 산소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환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네. 산화. 그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예시들이 나왔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화학이 짱이야 라고 하고 싶은 거 알겠지? 우리가 자연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이죠. 광합성이라든지 세포호흡이라든지 화석연료 연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쉽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주변에 철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모두 다 산화환원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화학이 짱이야! 라고 아래쪽에 표 아래 나와 있습니다.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다.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죠. 그 다음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런 산화환원의 반응은 항상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방학 때 여기에 미친놈 하나 있었죠. 방학 때 여기에 미친놈 하나 있었죠. 걔한테선 그 친구 여기 있던 친구한테 내가 했었다. 항상 이게 산화환원의 동시성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니까 이거 줄게 라고 해요. 분필 줄게 하면은 주는 놈이 생겼을 때 받는 놈이 항상 생긴다고. 이때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지? 뭐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누군가가 준다면 받는 것이 동시에 생긴다고. 이런 산화환원 반응도 마찬가지죠. 산소 입자가 뭐 갑자기 생겼나? 사라졌나? 그게 아니고 내가 옆에 있던 친구한테 준 거라고. 그지? 지금 여기서 산소를 내어줬어. 그럼 누가 받아? 옆에 있던 친구 받아야겠죠. 주는 것과 동시에 받는 게 생긴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물어본다. 이렇게 나왔을 때 환원이 먼저 일어나 이렇게 물어본다고. 바로 빡큐 날려야 되는 거야. 그지?
산화가 먼저 일어나. 아니, 절대. 무조건 동시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산화 환원의 동시성.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산화제랑 환원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될 땐 뭘 먹어야 돼?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그럼 소화제가 소화되는 건가? 소화제가 소화되는 거야? 그럼 뭔데? 그렇죠. 소화제는 소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산화제는 뭐야? 산화를 시키는 거야.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을 산화시키겠대. 그럼 나는 환원이 되는 거죠. 거꾸로 해야 되니까 나는 환원, 본인은 환원이 되는 거야. 그럼 뭐 환원제도 쉽습니다. 환원제는 상대방을 환원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산소를 떼어낼 거야. 그럼 떼어낸 거 내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스스로는 산화가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인가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데 지금 했는 것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러 가고 몇 가지는 외워두셔야 되는 게 존재합니다. 23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구리판의 가열 실험 있다. 자, 우리는 이 구리라는 것을 쓸 텐데 가열을 할 때 첫 번째 겉불꽃에다가 넣는다면입니다. 우리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뭐냐? 겉불꽃에는 뭐가 많은지야. 겉불꽃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겉불꽃에서 반응은 구리랑 산소랑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반응 계수를 맞춰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아까 전에 봤던 예시입니다. 그지? 구리가 산소를 얻는다. 산화. 자, 산소는 자, 동시성이라고. 동시성 하시면 돼요. 동시성. 환원.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동시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짜치지 않나요? 맞죠? 뒤쪽에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있어. 구리 무슨 색? 구리색. 그쵸. 구리는 구리색이에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붉은색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구리는 무슨 색이야? 노란색. 아니 갈색. 아니 보라색. 으이씨, 파란색?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산화구리는 검은색이다. 그러니까 검게 그을려진 인 거야. 알겠죠? 그을려진 것을 우리가 산화구리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속불꽃에다가 넣어보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불꽃에다가 넣을 때 속에만 넣을 수 있나? 속에 들어가려면 겉을 지나쳐와야 돼요. 그지? 그래서 산화구리가 속이랑 만날 거야. 생각해 보셔야 돼. 근데 속에는 뭐가 많니? 일산화탄소. 그렇죠. 일산화탄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화구리랑 일산화탄소랑 만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순수한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요. 비교 대상은 탄소가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산화구리랑 구리랑 비교하시면은 산소가 없어졌다. 환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됐다. 산화. 쉽다잉, 그죠? 그럼 다시.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가 다시 무슨 색이 된다? 붉은색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겉불꽃과 속불꽃 얘기 넣어놨습니다. 그지? 그 다음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나와있네. 산화구리랑 탄소의 반응입니다. 적어보자. 자, 산화구리랑 탄소가루를 넣고 열을 가해줍니다. 서로 반응을 할 수 있게 열을 가해주는 것이야.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순수한 구리랑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보통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그다지 안정한 형태가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안정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전에 철의 재련에서는 일산화탄소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화학 반응 계수를 맞춰줘야겠죠. 맞나? 자, 그러면 산화구리랑 구리랑 또 비교를 하셔. 산소가 없어졌네. 환원. 아, 이젠 귀찮다. 산화. 그러면 뒤쪽에 석회수를 준비를 해줬다고. 석회수를 왜 준비해줬어? 누구랑 만나게 하려고? 이산화탄소랑 만나게 하려고. 그럼 석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결과값을 낳게 되겠지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색상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 항상 산화구리 나오면은 검은색, 구리 나오면 붉은색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서도 우리가 산화 환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예시를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마그네슘과 구리 이가 양이온이 반응을 해서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되고 구리가 순수하게 나오게 되네요. 당연히 마그네슘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자, 이가 양이온이라는 것은 전자 두 개를 어떻게 한 것이다? 잃은 것이야.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죠. 그럼 이 전자 누가 받았어? 구리가 받았겠죠. 그럼 구리는 환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방학 때도 얘기했습니다. 왜? 왜? why?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마그네슘이 구리한테 전자를 줘요? 이유는 그 아래쪽 금속 반응성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금속 반응성이라는 거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할게요. 금속이라는 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금속이라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이씨. 그럼 가운데 있는 것도 금속일 텐데. 어때? 그렇죠. 전자를 내어놓기 쉬운.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그지?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우리가 통과 1에서 배웠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전자를 잃기가 쉽다. 전자를 잃는 것은 무슨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죠. 그러니까 산화되기 쉬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요거 암기를 하세요. 암기하셔. 다시 적어드립니다. 방학 때 한 친구들도. 어디 또 한번 시비 걸어봐. 글씨책 해갔다고. 어디 한번 또 한번 시비 걸어봐. 근데 저거는 P 뒤에 T예요? PT? 맞죠? 응. P 뒤라고 저는. 어디 한번 시비 걸어보라고. 혹시 저 H. 이거 뭐냐고. 괄호 씌워놓은 건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괄호 씌워놓은 거야. 아휴, 알아본 거긴 하잖아, 그지? 혹시 나 이거 읽을 줄 모른다 있습니까? SN 주석. 근데 저거 ZNEQ예요? 연. 철리 리철 철리 너 이빨 철리 철리 이제 혹시 모르는 친구 있나? 치즈가 HG. 이게 반짝반짝 나는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저 순. PD가 PT. PD요. PD는 아, 없는데. P요. PB. 납. 준합 수구 준합 수구 수은 백금 자, 다 됐죠? 자, 선생님은 어떻게 오냐?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그 다음에 수구, 수은, 은, 백금, 금이니까 어떻게? 수은, 백금 이렇게 외운다고. 수은, 백금. 수은, 백금, 금 안 하고 수은, 백금 이렇게 외웁니다.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 수은, 백금.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 수은, 백금.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 수은, 백금. 물론 문제에 나오는 것은 한정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그냥 다 외워버리렴. 수소는 왜 넣어놨냐?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수소는 금속이 아닙니다. 비금속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깍두기라고 얘기해서 깍두기라서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냥. 자, 어쨌든 간에 좌측으로 갈수록 전자를 내어놓기가 쉽다. 그러니까 산화되기 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화학원 얘기를 해보자. 교재 없습니다. 자, 전기음성도라는 값을 좀 얘기를 할게요.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전기음성도라는 것이 뭐냐니까 화학 결합을 할 때 알맞게 전자를 안 가지고 가. 우리가 공유를 하든 뭐 이온 결합을 하든 알맞게 전자를 안 가진다고. 공유 결합을 해도 우리가 쉐어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힘이 더 센 친구가 있고 힘이 약한 친구가 있어. 거기에 대한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을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뒀냐? 기준은 플로린을 기준으로 뒀어. 플로린은 여러분들 몇 주기 몇 쪽? 2주기 17쪽이다. 알겠죠?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소.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을 넣어 놓읍시다. 18쪽 원소는 안 쓸 거야. 왜? 결합해 안 해? 안 합니다. 결합 안 하니까 이 친구들은 안 한다. 플로린 전에 누구 있어?
산소. 산소 전에 누구 있어? 질소. 질소 전에 누구 있어? 그거. 누구? 탄소. 탄소. 그 다음에 나트륨 정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염소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요거는 암기, 알겠죠? 자, 플로린을 기준으로 뒀는데 얘를 4.0을 줬어. 4.0 기준입니다. 그리고 2주기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0.5씩 등차 수열을 이뤄요. 알겠죠? 선생님 입에서 나오기 힘든 고급 단어를 얘기했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0.5씩이니까 얘는 3.5, 얘는 3.0, 2.5.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2.1. 나는요, 영구. 나는 영구다. 자, 염소는 3.5.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산화수라는 게 나와. 산화수는 상대적인 값이에요. 자,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의 얘기다. 자, 산화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산화예요. 산화수가 감소한다? 환원이에요. 호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빵이에요. 아시겠죠? 예시를 간단히 한번 보여줄게. 뭐 탄소랑 산소랑 만나면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일산화탄소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아까 그 처리 재련 때만 나오면 돼. 알겠지? 자, 요 친구 탄소, 산화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빵이에요. 호돈소 물질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산소, 얘는 호돈소가 아니지? 분자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똑같은 3.5만큼의 힘을 가진 친구가 이중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3.5를 당기고 있고 오른쪽으로도 3.5를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균형이 맞죠. 그럼 요거 산화수 빵입니다. 그럼 요 친구가 이산화탄소가 되지. 이산화탄소는요 요렇게 결합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은 탄소가 여러분들 산화수가 2.5, 산소는 3.5씩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데 산소가 탄소의 전자를 땡겨간다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탄소는 전자를 어떻게 했는 거야? 잃었어요. 탄소는 전자를 잃어. 플러스 산소는 전자를 얻어버리죠. 마이너스가 된다. 오케이? 산소는 전자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탄소는 여기서 전자를 얼마만큼 잃은 거야? 내 거 두 개씩 뺏겼어요. 얘는 4개를 뺏겼어. 그지? 전자를 잃게 된 거죠. 플러스 4.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2개만큼 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산화수로 하는 방법이고 어쨌든 간에 사실 요것만 얘기해도 되기는 해요. 우리가 전기음성도 가지고 산화수를 다 안 써도 요 그림을 생각해 보신다면 전자를 잃었네? 아, 산화구나. 전자를 얻었네? 환원이구나. 요거 내용이 가능합니다. 요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화수 얘기 나오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기본 접근은 전기음성도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 좀 지우면은 곤란한가? 우리 여러 가지 예시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좀 지울게요. 예. 왜? 언제 쉬냐고? 우리 근데 늦게 시작했잖아. 늦게 시작하게 됐잖아. 한 30분쯤에 시작하게 됐을 텐데. 안 돼, 안 돼. 쉬고 싶어? 네. 안 돼, 안 돼. 어차피 저 지금 8시 반까지 심야노트 신청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쉬는 거 슬프다. 슬퍼하지 마. 근데 20분까지 쉬면 안 돼요? 왜? 지금 새로운 지식을 방금 딱 얻었단 말이야. 그걸 바로 이용을 조금 하면 좋겠잖아. 머리를 정화시키고 이제 다시 새로 하나만 봅시다. 자, 우리가 질산은이래요. 여러분들 화학식을 아셔야 돼. 항상 이렇게 한글로 준다. 우리 문제에서 한글로 줘요. 물론 친절하게 괄호에다가 적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글로 그냥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당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고. 질산은 화학식 어떻게 됩니까? NH AG 아니요? AG. 일단 은이 나오니까 AG 금속이 앞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질산이야. 질소 산소겠죠. 질산이니까 AgNO3. 아시겠죠? 자, 이 친구랑 구리랑 반응을 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이 친구는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금속. 이 친구들은요? 비금속이다. 무슨 결합하고 있어? 그거 이온 결합. 이온 결합하고 있어. 근데 이게 물에다가 녹인 수용액 상태라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분리되어 있는 이온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질산은 수용액, 지금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가 두 둥실 떠다니고 있다고. 여기다가 구리줄이니까 붉어야 될 거 아니야. 구리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구리는 순수한 구리다. 그럼 이제 누구랑 누가 반응을 할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체 화학 반응식이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반응을 하는 친구들만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에서 아까 금속 반응성 얘기했잖아. 금속끼리만 비교하시면 돼요. 이런 비금속 공유결합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가 생각 안 하셔도 돼. 그러면 이제 구리랑 은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금속 반응성이 더 큽니까? 은이 아니라 구리요. 구리요. 칼카나마 아라철 니준합 수구. 구리가 먼저 나왔죠. 구리가 더 크다. 그러면 구리가 은에게 전자를 내어주게 된다고. 추가로 암기 포인트 있어요. 구리는 전자가 몇 개씩 왔다 갔다? 두 개씩 왔다 갔다. 은은 몇 개씩 왔다 갔다? 한 개씩 왔다 갔다.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거, 되게. 구리가 전자를 잃으면 그러면은 구리 이가 양이온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 친구가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빠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구리 이가 양이온의 수가 많아지면은 수용액의 색상이 푸른색. 푸른색. 알겠죠? 너무 중요하다. 잘 들어. 구리가 붉은색인 거는 변하면 안 돼. 알겠지? 구리는 붉은색이야. 근데 뭐가 푸른색이라고? 수용액. 그치. 수용액의 색상이 푸른색으로 변한다고. 그럼 기존에는 무슨 색이었다? 붉은색. 아니죠. 이게 아니라 그냥 투명. 그 투명색이야. 투명한데 구리 이가 양이온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들어있으면 하늘색이고 점점 많아질수록 진해지는. 예, 맞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들어있으면 남색 돼요? 엄청 진한 파란색 돼요? 그렇겠지. 진한 파란색이 되겠죠. 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적어봅시다. 구리랑 은이랑, 근데 은이 지금 1가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겠냐고.
그지? 근데 구리는 전자를 한 번에 두 개를 내어주죠. 자, 내가 두 개 줬는데 얘는 받을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은을 두 개를 데리고 오면 되겠죠. 그치? 난 두 개를 줬으니까 두 개를 받아줘야 했는데 얘는 받을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친구 하나를 더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은이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이거 산화수로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산화수로 얘기했을 때 이온들은 이온 그대로 산화수 올려주시면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니까 산화수로 먼저 얘기할게요. 얘는 빵,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얘는 빵이다. 그죠? 그럼 산화수로 얘기해볼게.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뭐야? 산화. 산화수 어떻게 됐어? 감소했어. 환원. 되겠습니까? 산화수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우리는 앞에 기본적인 내용 지식으로 전자를 얻는 거랑 잃는 거를 얘기를 좀 해봅시다. 구리는 전자를 잃은 것이야. 그래서 산화되었다 얘기하시면 되고, 은은 전자를 얻었어요. 환원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일어났다? 동시에 산화원의 동시성.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거라고 얘기했다. 구리 이가 양이온의 개수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이 점점 푸르게 변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을 물을 수가 있느냐? 전체 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까 화학 반응 전에 이온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예요. 화학 반응 이후에 이온의 개수가 몇 개? 한 개다. 그죠? 플러스 1자리가 두 개, 플러스 2자리가 한 개, 두 개에서 한 개로 됐네.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거 물어볼 수 있냐? 구리 줄의 질량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은 이온은 순수한 은이 아니야. 근데 지금 은이 순수하게 나타났죠? 이게 어디에 나타나? 구리 줄에 묻어 나와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막 붙어 나옵니다. 이게. 그럼 구리 줄의 질량은 어떻게 돼? 늘어나요. 증가하겠죠. 은이 붙었으니까. 네. 됩니까? 자, 요 정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산소의 이동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을 내가 잘 할 수 있다면 이 산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10분 쉬었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23분. 좌측에 산화수를 넣어 놓기는 했습니다. 지금 예시가 그냥 가수,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아래쪽에 가수라는 말 넣어놨는데 우리가 일가, 뭐 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지? 뭐 일가 양이온,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걸 가수, 가가 가수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어쨌든 간에 뭐 일가면은 그대로 뭐 플러스 1이라든지 마이너스 1이라든지 그렇게 산화수를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산화수를 넣어놓은 이유도 그 뒤쪽에 선생님이 OX로 내어놓기는 했는데 혹시나 이제 학교에서 할까봐 싶어가지고 내가 넣어놓은 거기는 해요, 그게. 근데 그렇게 진짜로 할 줄은 나는 아직 간혹 있어, 그렇게. 나 진짜 너무 싫은데 왜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하나. 모르겠다. 자, 그 다음 묽은 염산과 아연판 나오죠. 여러분들 염산 화학식이 뭡니까? HCl. 아연은 ZN. 그죠? 이 뭐냐니까 염산에다가 아연을 집어넣겠다 라는 거야. 자, 이거 산염기 내용입니다. 염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 어떻게 나눠져 있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산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금속 반응성입니다. 누구랑 누가 반응을 할지를 따져주셔야 되는데 아연과 누구? 수소겠죠. 뭐 둘 다 비금속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소 깍두기였었다. 그지? 아연이 금속 반응성이 더 큽니다. 칼카나마 알아. 되게 빨리 나와. 그죠? 아연이 수소에게 전자를 내어주는데 첫 번째, 아연은 전자 몇 개씩 왔다 갔다? 2개씩 왔다 갔다. 수소는 전자 몇 개씩 왔다 갔다? 1개씩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 적어봅시다. ZN이랑 수소 1가 양이온이 만나서 ZN 2가 양이온이 되어야 되는데, 자, 전자를 한 번에 2개를 내어주는데 받을 자리가 하나니까 앞에다가 2를 달아주시라고.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나?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뽁을 올라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비커 안에 전체 질량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어떻게 돼? 감소한다 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뭔 실험이냐니까 여기다가 이 전자 저울에 올려놓고 실험을 하는 거야. 몇 그램 이렇게. 근데 반응을 했더니 뭐가 만들어진다고? 수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수소 기체가 되어서 바깥으로 그냥 날아간 거죠. 그러면 입자의 개수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전체 질량은 줄어든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연판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어떻게 돼? 감소해요. 알겠지? 왜 Y 하니까 여기에 있던 아연이라는 순수한 아연이 뭐가 되었어? 이온으로 됐죠. 이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온이 될 수는 없고, 이온이 된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물에 녹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연판에 있던 입자가 바깥으로 끄집어내진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연판의 질량은 점점 줄어들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 여기서 수소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알아? 석회수? 불 갖다 대면 불을 가져다 대야 되죠. 그치? 그쵸. 불이랑 수소가 만나면 퍽!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퍽 소리를 낸다. 퍽 소리 내는 것은 사실 수소가 적으니까 퍽이었겠죠. 많으면 진짜 폭발이 일어나겠죠. 요 정도입니다. 그 다음 25페이지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좌측에 마그네슘이랑 산소도 그냥 한번 보셔요. 그게 전부 다 전자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만나면 무슨 결합입니까? 이온 결합이다. 그지? 그럼 전자를 잃고 얻음이 있는 거야.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전자이동으로 산화환원이 얘기가 가능해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실험 보자. 염화구리랑 알루미늄. 자, 또 보셔야 돼. 염화구리. 화학식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CuCl2. 근데 이게 수용액이래. CuCl은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온 결합이니까 이 친구가 이온으로 찢겨져 있겠죠. 물에다가 녹인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지? 2가 양이온이랑 1가 음이온으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알루미늄을 넣어보자 라는 거야.
반응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랑 누가 반응해? 알루미늄이랑 누구? 구리가 반응을 하겠죠. 그지? 그 다음 우리가 기본 세팅을 잘 가져가자. 기본적으로 누가 있다? 구리, 이가 양이온이 존재한다고. 무슨 색? 푸른색. 푸른색. 뭐가 푸른색이라고? 수용액. 그렇죠. 수용액이 푸른 상태야, 기존 세팅이. 그림은 때려치우겠습니다. 알루미늄과 구리, 이가 양윤이 만난다. 칼카나마 알루미늄이 먼저 나와요. 그지? 그래서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금속 반응성이 더 크니까 전자를 내어주겠다인데, 알루미늄 전자 몇 개씩 왔다 갔다 합니까? 3개씩이라, 그죠? 13조 원소니까 3개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되는데, 구리는 전자를 받을 자리가 2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를. 자, 봐봐. 세진이 초콜릿 좋아해? 네. 세진이는 손이 몇 개야? 대답이 왜 안 나와? 손이 몇 개야, 너? 2개요. 세진이는 손이 2개예요. 네, 세진이 손이다. 자, 세진이는 손이 2개인데 한 손당 초콜릿 하나를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페레로 로쉐. 아, 페로스 마우스인데? 홀리 쉣! 자, 킨더 초콜릿. 와우! 페레로 로쉐를 어떻게 아, 그거 마우스 너무 달아요, 선생님. 나는 근데 나는 단 거 저 좋아해. 킨더 초콜릿 선생님 혈압으로 안 드시는데. 아니, 저 킨더 초콜릿. 킨더 초콜릿 바꿨어요. 싫어. 나 이게 화학 수업할 때도 맨날 페레로 로쉐 가지고 얘기하거든. 비싸잖아. 이제 비싼 거. 페레로 로쉐를 근데 3구짜리를 준비를 해줘요. 3구짜리를.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줄 때 페레로 로쉐 몇 개씩 줄 수 있어? 1개. 3개씩 준다고. 3개씩. 초콜릿 한 번에 3개씩 줘. 근데 너는 몇 개씩 받을 수 있다? 1개. 하나하나 2개씩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짝꿍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페르로세를 늘려요. 어떻게 늘릴까? 짝수로. 짝수로 곱하기 2. 2. 그럼 나는 초콜릿을 한 번에 6개를 준다. 네. 근데 넌 어차피 받을 자리가 2개밖에 없잖아. 아니, 손가락을 늘리면. 손을 늘리면 되겠죠. 네.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씩 불러오는 것이야. 그래서 손을 전체 몇 개를 만들어주면 된다? 6개. 6개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지? 근데 그럼 사람은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3명. 그쵸. 그치? 나는 세트를 2개를 준비를 해주고 너 받을 사람 3명을 준비해주면 된다고. 내가 화학 반응 계수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 조금 우리 고등학생인데 자, 이게 앞에 2가 달려야 되고요. 3이 달리면 되겠죠. 그지? 그럼 나머지 뭐 쉽습니다. 그죠? 알루미늄은 산화. 사실 근데 이것만 보고도 그냥 산화라고 하세요. 그냥. 알겠지? 굳이 뭐 안 해도 되긴 한데 처음부터 금속 반응성이 산화되기 쉬운이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만 보고도 산화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뭐 별거 없어.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이제 수소가 만들어지는 그 반응에서도 전체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이온의 개수가 감소하겠네요. 그지? 감소하겠다. 전체 이온 개수가 감소한다. 지금 여기서도 한번 봐야 되는 것들 중에 일단 첫 번째, 수용액색이 어떻게 돼? 점점 옅어져요. 그쵸. 옅어진다. 뭐 엷어진다. 상관없어. 이렇게 좀 연해지겠다. 푸른색이 점점 사라지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셔야죠. 왜? 구리 이가 양이온의 개수가
줄어들었으니까. 훌륭합니다. 그 다음 전체 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겠냐? 강 자, 화학 반응 전에는 이온의 개수가 몇 개다? 아 6개. 진심이야? 아, 2개. 아 3개. 세 개. 화학 반응 이후에는 3개. 2개다. 그러면은 이온 수가 감소하겠다. 그 밖의 산화환원 반응 예시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사과의 갈변. 사과를 깎아 놓으면은 안쪽이 갈색으로 바뀝니다. 요것은 산화되었다 인 거야. 그 다음에 손난로. 손난로 안에는 어떤 물질이 많을까? 검정철. 그죠? 철가루. 검정색 맞잖아. 맞는데 철가루가 많아요. 이 친구가 손난로가 포장되어 있지. 네. 왜? 만지면 화상이 와요. 손난로가 왜 포장돼 있어? 뜨거우니까. 그렇죠.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야. 자, 철가루가 산소랑 만나게 되면 발열 반응이에요, 이게. 이게 열이 나는 거야, 이게. 산화 반응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뭐 불꽃놀이 좋아요. 뭐 반딧불이도 꽤나 자주 나온다. 반딧불이 똥건형에서 연소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 지금 똥구멍 타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이 물질이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불빛이 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뭐 표백제도 좋고요. 선생님은 아래쪽에 있는 수소 연료 전지를 조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말 그대로 수소 기체를 연료로서 쓰는 것이다 인 거야. 각각 어느 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처음은 마이너스 극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전자가 4개가 튀어나올 거야. 그러고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도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할 것이야. 근데 수소도 옮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옮기냐?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플러스로 자연적으로 안 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반응성을 조절을 해줘서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가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깥에 우리가 기체 중에 많은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질소 다음으로 많은 것이 산소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수소랑 전자랑 산소가 만나게 돼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나?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뭐야? 전지예요, 전지. 전지가 뭐 하는 거지?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지? 자, 전기 전도성이 존재하죠. 선생님이 전기 전도성이라는 것은 전하를 가진 입자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했어. 어디? 요거? 이거? 전해질. 악필이시네요. 다시 써주세요. 저 선해전인 줄 알았어요. 그럼 넌 내가 말을 하면서 하는 그래. 그렇게나 악필이야? 진짜. 아니, 크게 쓰면 괜찮아. 괜찮은데 음. 크게 쓰면 이러라고 했어. 나도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휘날렸을 때가 있는 것이죠. 크게 써주세요.
크게 써줘. 알겠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판서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많은 고민을 매번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매번 많은 생각하고 색상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노력을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전하를 가진 입자의 이동이 있으면은 그것은 전기 에너지 생성이라고 얘기를 했다. 지금 마이너스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회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이동해야 안 해? 플러스 이동 해요.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도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동을 했죠. 그럼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수소 연료 전지 어디다가 활용이 됩니까? 수소 전기차, 그죠? 수소 전기차가 이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산화환원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지? 자,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어떻게 했어? 전자를 잃은 거죠.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은 거잖아, 그지? 전자를 잃는다.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플러스 극에서 이 내어놨던 전자를 다시금 회수를 하는 것이야. 환원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방학 때 한 친구들은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뒤쪽에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 이게 수소 연료 전지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 교재에도 어떻게 나와져 있었어? 기억나나? 자세한 화학 반응식은 교재 25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이제 교재에다가 적어 놨었거든요. 거기다가 화학 반응식은 적기 또 귀찮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 반응은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되 이렇게 전자의 잃고 얻음이 있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 왜? 아, 근데 저게 왜 이런 거예요? 이걸 왜 이러느냐고? 왜 이런 거? 이거 지금 튀어나왔죠? 수소였는데 이분이 되고 증가가 수소 원자 모형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이게 수소다잉. 네? 그럼 수소가 전자를 잃었어.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 네. 아, 네. 자, 여러분들 26, 27페이지에 OX 있습니다. 방학 때 했던 친구들도 뭐 다시 이제 빈 거니까 다시금 한번 하시면서 상기시켜주면 좋겠어요.